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304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9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8월 8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임신월, 병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호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해야 할 명식은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신월도 이제 오늘 하고 또 하루 정도 더 하면은 뭐 얼추 신월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9월 8일 일요일이 그 백루가 되면서 이제 신월에서 6월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제 뭐 한 6일 정도 됐으니까 7일 내일까지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이제 신월은 마무리가 된다 해서 병화도 얼추 예를 들어서 신월 중에 병화가 한 3번 정도는 공부를 했겠죠. 그래서 신월 병화를 위주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중화를 이루느냐라고 하는 원칙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원칙을 알게 되면 따르게 병화가 신월이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기해년이 아니고 뭐 경자년일 수도 있고 갑인년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따르게 좀 주어진다 하더라도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원령을 대비해서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원칙만 안다라고 하면 많은 사주들을 어렵다 하더라도 다 유추해 분석할 수 있는 그러한 자질을 이제 갖추게 되는데요. 원래 사주가 51만 8,400까지, 52만 8,400까지 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사주를 본다 하더라도 그 많은 50만 가지가 넘는 그 사주를 다 못 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그걸 다 못 보기 때문에 원칙론적으로 사주를 보는 안목을 갖추게 되는데 그게 기본적으로 격국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격국 안에 격국을 보게 되면 그 사주를 중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용신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이 사주는 이렇게 짜여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격국이고요. 이렇게 짜여져 있는 중에서 어떤 오행이 세력을 얻어야지만 이 사주가 중화가 되고 한난 조습이라든가 왕세가 중화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옛날 고전적인 학문, 고전적인 이제 명리학 입장에서는 격국 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갖고 있고요. 저도 지금 옛날에부터 내려왔던 그런 고전적인 의미의 명리학이 좀 타당성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장시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을 거쳐왔기 때문에 좀 많이 공부해보고 내용을 파악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 새로운 이제 뭐 신명리학 이런 쪽에서는 이제 격국용신 필요 없고 고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 또 연구하시고 공부하셔서 나름 또 타당한 뭐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유추하고 연구하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저의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해본 바로는 이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격국과 용신으로서 이 사람의 성격, 성향, 뭐 직업이라든가 앞으로 기륭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격국 용신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또 강조하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과 이 일간이 어느 월에 태어났느냐 요거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제일 중요하고요. 다음에 원령 에서 두 글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나머지 이제 6글자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를 봐서 사주의 격국과 용신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대고 대운이라든가 세운이라든가 더하여 월운까지 이렇게 대비하게 되면 이 사람이 운세가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돈을 모을 수도 있고 돈을 잃을 수도 있겠죠. 명예를 얻을 수도 있고 명예를 잃을 수도 있겠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겠고 몸이 약할 수도 있겠고 여자랑 만날 수도 있겠고 여자랑 또 헤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운이 불리할 수도 있고요. 너무도 사랑하는 인고 부부가 될 수 있는 것 다 이러한 기초 하에서 다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리라고 하는 것이 처음 공부하게 되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많이 어렵습니다. 이게 글자 8글자 같은데 이 심오한 그 바탕에는 진짜 시커먼 진짜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냥 심해에 빠져드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놓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얼기설기게 엉켜져 있고 답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실타래가 하나 풀리면서 술술술술 엉킨 것이 풀려져 나가는 것을 스스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먼저 병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십천간, 즉 천간으로는 10가지가 있죠. 그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10글자가 있는데 이 병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의 세 번째에 존재하는 글자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에 해당이 되면서 오행으로 목화, 토, 금, 수로 구분하게 되면 화에 해당이 된다 해서 양화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요. 병화는 양화로서 대개 비유할 때 태양지화다라고 해요. 태양지화, 즉 뭐예요? 태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 보면은 어떤 오행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병화에 해당이 됩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빛을 가지고 있지 않죠. 단 빛을 봤을 때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그런 건 된다 하더라도 수 자체는 뭐 빛이 있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강렬한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병화는 매우 뜨거운 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그는 병화의 열기를 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둠이라든가 이런 것을 밝힌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병화의 열기가 아닌 병화의 빛을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일간이 병화였을 때는 병화의 열기도 생각을 하겠지만 대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빛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조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확실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정화, 내일 공부하게 될 음화인 정화라고 하는 것도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에서 태양이 뜨는 것과 하늘에 달이 뜨는 것하고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데는 정화보다는 달보다는 태양화인 병화가 더 월등히 강력하겠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강렬한 빛과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를 세상 만방에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포부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태양의 빛과 태양의 열기를 동물이든 식물이든 얻어야지만 에너지를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빛과 열이 있어야지만 또 모든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 어렸을 때 은하철도 999라고 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이었죠. 그 애니메이션 애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내용 자체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려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 제가 기억이 났을 때 은하철도 999 중에 999가 아니죠. 999죠. 은하철도 999 철이와 메텔 나오고 이제 뭐 그 중에 또 하록도 나오고 뭐 그러던데 제일 재밌었던 건 이제 그 999는 이제 그 차장이 좀 웃겼고요. 근데 이제 내용 중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어느 별이었는데 태양이 없습니다. 태양이 없고 그냥 태양이 없으면 뭐예요? 항상 밤이죠.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어두워요. 어둡고 사람의 시력도 태화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어둠에 맞게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게 되고 진화를 하게 됩니다. 땅 속에 사는 지렁이라든가 땅 속에 사는 두더지는 굳이 땅 속에서 빛을 볼 일이 없으니까 시력이 많이 태화가 되겠죠. 근데 그 은하철도 999에서 어느 과학자가 그래서 모든 만물이 태양빛을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인공태양을 만듭니다. 인공태양을 해서 갑자기 인공태양을 딱 만들어서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떤 빛이 오게 되니까 오히려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되는 그런 현실을 맞게 되는데 그래서 음만 있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고요. 양만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은하철도 999는 만화 애니메이션이었으니까 그렇지만 태양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별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만물이 얼게 되죠. 태양이 없으면 영하 10도, 20도, 30도, 100도 이하로도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죠. 저 멀리는 천왕성, 명왕성 같은 경우 굉장히 춥다가 아니라 동토죠. 동토.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과 수라고 하는 것,
그 음이라고 하는 것이 잘 조화가 되어야지만 살기 좋은 그러한 별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화음양이 조화가 잘 되어야지만 사람의 신체도 모든 만물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와 태양과 같은 것이고요. 가장 강렬한 빛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자신의 빛을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더 병화 자체가 더 뜨거워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칠살 임수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칠살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갖다가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에 태양이 떠 있을 때 지지로 큰 강이라든가 바다가 있게 되면 그거를 갖다가 태양빛을 오히려 반사시켜서 더 태양빛이 빛나고 아름답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수고양광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뭐 맨날 이제 듣는 얘기니까 달리 보게 된다라고 하면, 영화 같은 걸 볼 때 영화는 영사기를 해가지고 그 하얀 천막 같은 데다가 빛을 쏘는 거잖아요. 근데 주변이 굉장히 밝게 되면은 그 영사기가 쏘는 불빛이 흐려지기 때문에 영화가 선명하지 않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화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 화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변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이 더 강렬해지겠죠. 이슈말 이런 거예요. 달빛이 있을 때 낮에는 달빛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태양빛이 원체 강하기 때문에 달빛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뭐 그 탈광된다 하잖아. 달빛이 밝지 않지만 달빛이 밝을 때는 어떻게 돼? 밤에 어두웠을 때 달빛이 강하게 보이고 더 밝게 보이는 거잖아. 그와 같은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밝음인데 그 밝음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어떻게 돼요? 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변이 어두워질수록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음양의 이치인 것인데, 음이 양을 극해하고 양이 음을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돼요? 상호 공생한다라고 하는, 서로 상대방을 좀 돋보이게 하는 것이죠. 양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더 어두워 보이는 것이고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더 돋보이는 것이죠.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것이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것인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지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 그러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임수칠사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병화를 극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병화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수가 병화를 보강해서 병화의 빛을 좀 강하게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것은 병화일간이 지지로 뭐 뿌리가 좀 있어가지고 태양빛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임수가 필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해월이나 자월 같은 때 절대지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리 태양지화라 하더라도 태양빛이 매우 약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자월에 병화는 약하더라도 임수는 굉장히 왕하죠. 이때는 임수 자체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병화를 극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 간목이라든가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돼주고, 그 다음에 수생목, 목생화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병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임수칠사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화도 없고 목도 없는 상황에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그야말로 살중신경해서 사주 자체가 좀 많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화라고 하는 것, 임수, 사시사철 임수라고 하는 칠살이 있어야지만 명예, 즉 관을 이렇게 명예 같은 거를 논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임수하고 병화가 서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볼 수 있겠죠. 그건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때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름 같은 경우는 화가 왕하고 임수가 약하니까 그때는 금이 있어서 생조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해자월엔 수가 왕하고 병화가 약하니까 이때는 목으로서 병화를 도와주어야지만 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병화에 대한 그런 간단한 습성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월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화 태어난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그러한 계절, 그러한 시절이 되겠습니다. 월령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초가을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맹추 내지는
초추라고도 말씀드렸고요. 이제 신월이 지나고 6월이 되면은 이때는 맹추, 초추란 말을 안 하고 이제 중추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중추지절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또 6월에는 추석이라고 하는 또 명절이 또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은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백로가 지나면서 이제 6월 들어가니까 그때 좀 더 상세히 공부하도록 하겠고요. 이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초가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1년으로 봤을 때 신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병화가 신월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루라고 하는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냥 신시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루를 이렇게 보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것 사시라든가 오시 같은 때에 태양이 바로 우리 머리 꼭대기에 위치하게 되니까 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렬하겠죠. 물론 사람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오시보다는 뭐 미시라든가 신시초 정도가 더 뜨겁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그 양의 어떤 진행 순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진행을 놓고 봤을 때는 오시 사시가 일단 병화는 가장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시를 지나서 신시를 넘어가게 되면 태양이 이제 서산 쪽으로 기울라고 이제 뉘엿 기울라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겠고요. 유시 정도 되면 이제 서산에 얼추 반 정도 잠겨져 있다라고 태양이 이제 조금 보이는 정도, 술시하면 이제 얼추 다 넘어가서 약간 빨간 노을만 보이는 이런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신시는 아직은 태양의 불빛이 남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원래는 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지이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요. 신월 같은 경우는 금왕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더 이상 뭐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왕금이 수를 생하기 때문에 수는 장생처이죠. 장생처. 그래서 금수가 모두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일간이 약하고 금수가 왕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도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신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은 병화일간이 서산으로 기울지 않았고 태양이라고 한 것이 아직은 눈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약간 빨간 이러한 노을이 지는 듯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단계에 있지만은 병화의 빛이 4월 사시라든가 오시만큼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병화를 수보 양광하는 것은 아직 태양의 빛이 극약은 아니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임수로 보강하는 것은 보강하는 것인데 일간 병화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인성으로 병화를 생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칠살에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잘 적어 놓으세요. 자, 이거는 빨간색으로 적어 놓으시는데 자, 칠살은 단용하는 예가 없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단용하는 예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칠살은 중화를 시켜야 한다 그랬어요. 중화를 시켜야 한다. 그래서 칠살이 있게 되면 이것은 마치 독사의 독과 같은 거예요. 독사의 독. 그래서 그냥 쓰게 되면 일간이 상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칠살을 중화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 정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식상제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제자 약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병화가 신월 6월 내지는 해월 자월에 난 것 같이 병화 일간 자체는 약한데 임수칠살이 너무 왕하게 되면 이거는 병화 일간 자체가 왕한 칠살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인성으로서 화살한다 그래요. 화살. 우리가 그 뭐 활로 쏘는 화살이 아니라 칠살 자체를 인성으로서 부드럽게 융통성 있게 좀 내 편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게 화살, 내자로는 살인상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식상제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병화도 왕의 세력이 있을 때 칠살이 있게 되면 식신이라든가 상관으로서 칠살을 제하는 것을 식신제살 내지는 식상제살 이거를 합쳐서 그냥 식상제살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제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고 칠살이 이거는 반대로 약했을 때는 아무리 칠살이
뭐 좀 안 좋은 독서의 독과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약한 것이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능히 감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칠살 자체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으로서 약한 칠살을 자부한다,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거를 제자약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 살인상생, 식신제살, 상관제살 합쳐서 식상제살 내지는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단용은 하는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써서는 안 되고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써야 되는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양인 가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살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양인하고 칠살하고 서로 중화를 시키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를 칠살이 사주에 있을 때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살인상생하는 것이고요. 일간이 세력이 있었을 때는 식상제사라는 것이고요. 일간이 너무 왕하고 칠살이 약할 때는 제자약사라는 것이고요. 사주에 양인이 있을 때는 칠살이 있게 되면 서로 양인과 칠살이 서로 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양인 가살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은 약하고 재성은 왕한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칠살이 굉장히 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물론 임수를 취용해서 수보양광하는 거 좋지만 그냥은 써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반드시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하게 되면 이거는 살인상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식신제살 내지는 상관제살을 논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자, 만약에 이런 경우에 무토를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물론 임수를 제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병화일간을 회광하죠. 회광, 그죠? 빛을 가려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뜨는 거고 먹구름이 있어서 태양빛을 가리는 거고 똑같고요. 이거를 내자로 표현하게 되면 회기무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5월이라든가 4월 같은 경우에는 병화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병화 자체가 이렇게 회광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봤을 때 신월이라든가 6월 같은 데 병화는 굉장히 약해요. 조금만 있으면 서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빛이 보일락말락 하죠. 근데 그런 때 먹구름이 끼게 되면 병화의 빛을 심하게 가리게 되죠. 우리 그림 같은 거 놓고 봤을 때 바다에서 노을 같은 것이 태양이 바다로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면서 빨간 노을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석양이라고 하죠. 그러면 되게 아름다운데 거기에 시커먼 먹구름이 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모양새가 좀 빠지게 되죠. 그게 바로 회기무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월 같은 경우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식상제살 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인성인 간목,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 있어서 화살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사주국세로 봐서는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기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얘를 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을 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병화가 임수가 너무 왕해서 제할 때는 상관인 기토로는 공력이 없고 반드시 식신제살이 되어야지만 공력이 있다라고 보는데 병화는 임수 칠살이 왕해서 제할 그 칠살을 어떻게 화할 때는 그거는 재산하면은 병화가 회귀부왕 된다라고 하는 그런 패단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목으로 화살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사주가 깨끗하고 맑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 병화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 있어 주어서 병화를 생조하는 것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목이 없다라고 하면 지지로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준다라고 하면 능히 병화의 빛이 강렬해지기 때문에 재관을 모두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화 신월 6월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성이 있느냐 아니면 비근겁제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명식은 병화일간이 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이거를 격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살펴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양금인 신금을 본 것이기 때문에 양대 양재성이기 때문에 이거는 편재에 해당이 되죠. 편재. 그래서 이거를
편제라고 해서 이거는 편제격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일간과 월지만 놓고 봤을 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과 같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재성의 관성을 생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임수 가지고 격을 적게 되면 편관이 투출돼서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 되는데, 자, 이거는 제살이 다 왕합니다. 일간은 약하고 제살이 다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제살태왕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병화가 신월에는 약하다 하더라도 아직 불꽃이 남아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임수로서 수보 양강은 하는 것은 좋다라고 하더라도 병화의 빛이 조금 더 밝아지고 조금 더 강렬해진다라고 하면 임수로서 수보 양강 하면은 조금 더 병화가 더 돋보이게 되고 더 강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목을 취하거나 지지로 사후와 천간으로 병정화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은데, 솔직한 말로 양간인 병화는 음간인 정화에 의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화가 있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지로 사화 내지는 오화의 뿌리를 드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간목 같은 것이 있게 되면은 병화의 불꽃이 더 강렬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연주를 보게 되면 기해년, 그래서 연주에는 기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와 있고요. 임수가 신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 그 다음에 왕금인 경금이 생주를 하기 때문에 임수 자체가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 연재 이렇게 해수가 있게 되면 임수 자체가 굉장히 왕합니다. 반면에 병화는 조금 더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자, 일지를 보게 되면 오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병호일주가 되겠죠. 그래서 약한 일간이 임수가 너무 왕해지어서 살중신경하는, 그다음 제살태왕하는 그런 사주가 돼서 재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다행히 일지에서 양인 오화를 얻게 됐죠. 양인, 이거는 양인에 해당이 됩니다. 양인, 그리고 이건 오화죠. 양인 오화를 얻게 되는데, 이거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볼까요? 오궁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죠. 오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오화를 말합니다. 이 오궁 안에는 지장간이 병화, 기토, 그 다음에 정화가 있죠. 정화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병화는 취용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용신, 격국으로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궁 안에 있는 기토 정화만 쓰게 되는데, 여기에서 병화가 오를 보면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 중에 있는 이 정화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 오 자체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토도 일간 무토도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이 되는데, 무토는 정화가 양인이 아니고 양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기토가 양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가 오를 보게 되면 양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인 가살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칠살 임수가 너무 왕하고 양인이 하나가 있어서 많은, 이거는 뭐 신중이 있는 임수, 월간에 있는 임수, 그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 이 칠살 자체가 매우 왕하죠. 그래도 병화가 오를 보게 되니까 세력을 얻게 되고, 격국 자체는 이제 제살 태양에서 양인 가살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오화만 가지고는 이 많은 관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목 같은 거 있잖아요. 임목이라든가 간목 내지는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저 임수를 제하면 좋을 것인데, 무토도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약간 달리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생시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병오 일주는 뭐예요? 이건 간여지동이죠. 간여지동. 간여지동 하면 난어해로라고 했어요. 난어해로. 그래서 난어해로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난어해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함께 나이 먹어서 늙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 해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혼한다라고 하는 뜻이거나 아니면 같이 산다 하더라도 뭐예요? 넘과 같이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간여주동 하게 되면 난화해로라고 해서 부부 운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와 같이 일간 병화 자체가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일지에 있는 오화죽 배우자궁에 일간 자체가 의지할 곳이 딱 한 군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비록 간여지동이다 하더라도 배우자 덕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이것은 저것,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글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사주의 배치에 따라서 똑같을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무조건 이것은 좋고 무조건 이것은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별 짓고 보면은 오히려 사주를 잘못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누를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사주를 볼 때는 좀 크게 큰 틀로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죠.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자, 임수 자체가 신월의 장생에 임수가 투출하면 이 임수가 왕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해수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이 임수는 굉장히 왕한 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하여 자수까지 생시해서 얻게 되면 임수가 더 왕한 중에, 자, 문제는 뭐냐면 오하고 자수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좌우충이 되죠. 좌우충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간 병화가 의시할 곳은 사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오화밖에는 없잖아요. 오화의 뿌리를 간신히 두고 있는데 좌우충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내가 뿌리를 둘 수 있는 오화가 깨지게 됩니다. 이거는 자수도 살짝 손해를 볼 수는 있겠지만 이건 오화는 와장창 큰 틀로 깨지게 되니까 내 배우자 궁이 깨지게 되겠죠. 이거는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진짜 좋은 배우자를 만났는데 사고가 나서 배우자를 잃는다거나 그러한 일을 겪을 수가 있겠고, 이런 경우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하고 사별을 한다거나 배우자하고 이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간병화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히려 안 좋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일간이 관성이 너무 왕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어떤 고리타분한 어떤 그런 것을 추구하게 해서 내 배우자를 잡들이를 한다거나 못살게 구게 되면 오히려 자기 신세를 망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오화가 깨져 있는 중에 이 무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오화밖에 없잖아요. 그죠? 병화도 오가 양인이고 무토도 오가 양인인데 좌우충이 됨으로 인해서 병화도 뿌리를 잃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도 뿌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토는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토 또한 임수를 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솔직한 말로 아무 쓸데가 없어요. 이 오화가 깨지지 않았어야지만 뭐 병화를 쓰든 병화가 뿌리를 떴고 뭐 무토로서 왕수를 제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좌우충이 되니까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게 신자가 합하기 때문에 충중봉합이 된다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좌우충이 되는 것이지 신자 합이 돼서 충중봉합이 되는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무자시 같은 경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무술시 똑같은 천간으로 무토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오술이 합하게 되고요. 이거는 오화가 깨지지 않죠. 그 다음에 오술이 합하게 되면 병화일간이 굉장히 세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병화만 세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투철한 무토도 세력을 얻게 되면 이 무토도 양인에다가 술의 뿌리를 주게 되면 이 병화는 이 무토는 굉장히 세력을 크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병화가 임수를 제어해 주는 것은 뭐 좋다 나쁘다 내지는 근데 오히려 제어하게 되면 용신으로 써야 될 임수를 갖다 너무 심하게 극해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제살태과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제살태과라고 해요. 제살태과. 이거는 실사를 제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 건데 그래도 신월에 해수까지 뿌리를 두게 되면 임수 자체도 뭐 뿌리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토가 있다 하더라도 감당은 어느 정도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임수 자체가 탁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무토가 이렇게 세력이 있게 되면 병화 자체를 회강 내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회기 무강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무술시도 저 같은 경우는 좀 이 생시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무자시도 그렇지만 무술시도 저 같은 경우는 잘 고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병화도 그렇고 임수도 그렇고 무토가 왕한 것은 결코 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인시를 한번 볼까요? 경인시.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아까는 오술합이었지만 이거는 인호합이죠. 인호 반합이라고 하죠. 인호 반합. 그래서 인호 반합이라고 하는데 사주를 볼 때 삼합이 완전히 구전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합이 형성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방합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이 완전히 갖춰지는 것보다는 이것도 준방합이 형성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준삼합이 되느냐, 준방합이 되느냐도 이렇게 잘 보셔야 되는데 오화에만 뿌리를 두고 있었을 때는 좀 위태위태했죠. 근데 임목까지 있게 되면 인호가 회국하게 되면 병화가 장생과 양인을 얻은 것 같고요. 또 임수도 어떻게 돼요? 장생과 녹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수기운이 더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령이 중요한 거거든요. 원령. 이 원령에는 신중에 있는 경금도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신중에 있는 임수도 투출되어 있으면 왕금이 임수를 생하기 때문에 원래 인호가 없다라고 하면 제살태양인데 인호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생조를 받게 되고요. 뿌리를 얻게 돼서 일가이 능히 저 임수를 감당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왕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왕합니까? 라고 하면 수가 더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왕금이 생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겠고요. 토운으로 가게 되면 물론 토생금 금생수에서 큰 해는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병화가 회광되거나 임수가 탁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화운이라든가 목운 같은 것이 오게 되면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뭐 경인시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갑옷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5의 뿌리를 두게 되고 시지에서 양인을 2개를 얻게 되겠죠. 그러면 양인 2개, 그 다음에 칠살도 이렇게 세력을 얻게 되죠. 그러면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양인 가살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 갑목 가지고 수생목, 목생에서 살인상생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양인 2개가 있으면 병화 자체가 이건 세력이 약한 것이 아니고 원령은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세력이 있어서 신강한 사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지만은 금수운으로 가도 크게 해가 없어요. 왜냐면 일간 자체가 이 울루 자체가 금수운으로 간다 하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운이 역행하든 순행하든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